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알리바바와의 거리를 조금씩 더 벌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로 표현하면 나는 알리바바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최근 몇 년간의 모습을 살펴보면 승승장구하며 대단한 사람으로 멋진 삶의 모습도 있지만 강력한 규제를 받으며 참 안타까운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윈이 핀테크 계열사 엔투그룹에 대주주 지배권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중국 매체들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엔투그룹이 마윈의 지배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이제 재상장 절차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식에 따르면 마윈은 자신이 보유한 의결권을 징센퉁 엔투그룹 회장 등의 다른 임원에게 이양하는 방식으로 대주주 권한을 포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엔투그룹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엔투그룹이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아시나요? 요즘 중국에서는 현금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모바일 결제를 하는데요. 마트, 택시는 물론 저희 아파트 단지 앞에서 소량의 상추를 파시는 중국인 할머니께도 모바일 결제를 해야 상추를 살 수 있습니다. 현금 거래를 거의 요즘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인 다수가 사용하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바로 엔투그룹입니다. 정말 중국 내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중국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인데요. 알리페이는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간편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는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그래서 알리바바 그룹과 함께 마윈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마윈은 엔투그룹의 지분 50.52%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도 현재 엔투그룹에서 공식적인 직책은 맡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윈은 이제 엔투그룹의 의결권까지 포기하면서 엔투그룹과 관계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집카페TV는 매주 주말 특집으로 한 주간의 중국 증시 상황과 호재, 악재, 재료, 왜 올랐고 떨어졌는지 놓치지 말고 알고 갈 필요가 있는 중국 경제 상황까지 한 방에 포인트만 정리해서 중국 주식은 지금 카테고리에 올리고 있습니다. 마윈의 이러한 행보는 엔투그룹의 재상장을 위한 결단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주주 변경을 거친 기업은 일정 기간 상장이 불가능한데 전문가들은 엔투그룹이 1, 2년 후 상장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윈이 물러나게 되면 큰 걸림돌로 보였던 인물 리스크가 엔투그룹에서 없어지게 되고 지금 전 세계 증시가 힘이 없는 하락장이기 때문에 굳이 빠르게 서두를 필요도 없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엔투그룹은 지난 2020년 상하이와 홍콩 증시를 통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40억 달러 규모의 기업 공개를 추진했습니다. 당시 굉장한 이슈였는데요. 하지만 마윈의 중국 금융당국 공개 비판 발언 이후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IPO가 갑자기 무산됐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중국 당국이 문제를 삼으면서 엔투그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마윈은 상장을 앞두고 중국 당국과 문제의 불씨가 커지고 있었는데요. 마윈은 바로 직전 상하이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서 중국 금융당국을 전당포에 비유하면서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붕괴한 중국 당국이 엔투그룹 임원들을 불러서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상 조심하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엔투그룹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경쟁사를 배제해 많은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다른 시각도 있는데요. 마윈의 발언에 화풀이라기보다 엔투그룹의 사업 모델이 과거 미국발 금융위기를 일으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유사하다고 본 중국 지도부가 좀 더 신중했다는 겁니다. 엔투그룹의 주요 수익이 알리페이 외에 소액 대출 사업인데요. 이런 신용 대출 서비스가 막대한 부실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 당국은 엔투그룹을 압박하면서 마윈의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 엔투그룹을 금융지주사로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금융지주사가 될 경우 중국 금융당국이 합법적으로 엔투그룹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합법적으로 중국 금융당국의 지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마윈은 엔투그룹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2년 전 가로막았던 엔투그룹의 상장의 길을 중국 당국이 다시 열어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투그룹이 다시 상장하더라도 2년 전처럼 상당한 기업 가치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2020년 상장 추진 때 엔투그룹의 기업 가치가 2,350억 달러였는데요. 현재의 기업 가치는 약 3분의 1 수준, 한 780억 달러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윈이 참 많은 것을 포기하며 엔투그룹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떤 놀라운 계획이 있는지,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을지는 몇 년 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주말 사이 블룸버그 등의 매체는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상장 폐지 예비 명단에 포함됐다고 전했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0년 통과된 외국 기업 책임법을 근거로 미 증시에서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5개 업체를 시작으로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159곳을 잠재적 퇴출 명단에 올렸는데요. 중국 최대의 검색기업 바이두, 중국 포털사이트 소우닷컴, 그리고 중국 최대의 소셜미디어 웨이보, 그리고 중국판 유튜브라 불리는 비리비리, 중국 대표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 등의 업체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바이두는 정말 다수의 중국인이 매일 사용하고 있고 소후, 웨이보, 비리비리, 징둥 모두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회계 기준을 3년 연속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은 뉴욕 증시 상장 중국 기업들의 회계 감독권을 놓고 갈등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홍콩 이중 상장이라는 출구 전략으로 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홍콩 이중 상장을 통해서 투자자가 유입되고 가치가 50% 이상 급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손해를 좀 줄일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집카페TV는 계속해서 중국 증시와 경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주말 특집을 통해서 포인트만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